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 있잖아요. 이거 한상 좋은 걸까요?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죠. 착하게 살아라. 근데 말이죠. 만약에 그 착하다는 게 오히려 나 자신, 심지어는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요. 좀 충격적이죠? 오늘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항상 옳은 일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장은요, 바로 이 생각의 정면으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현실로 가져와 볼까요? 얼마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운전하던 택시기사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승객이 그냥 보고 내려버린 거예요. 와, 이걸 보면 당연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비난하기 쉽죠. 근데 정말 그 승객은 그냥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입니다. 선의를 처벌하는 사회. 이 사건을 그냥 한 사람의 도덕성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 그 원인을 바로 우리 사회 시스템 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립니다. 비난의 화살을 그 승객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드는 이 잘못된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왜 돕는 걸 망설이게 될까요? 이 과정을 보면요. 아, 하고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걸 뭐랄까, 돕는 사람의 페널티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보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복잡한 서류 절차에 조사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아니, 당신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게 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에서 지갑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줬더니 참고인이라고 몇 번이나 불러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와, 이러면 다음에도 또 선뜻 나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결국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무관심한 게 무슨 도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괜히 나섰다가 나만 피곤해진다는 아주 합리적인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사회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지켜주지 못하면 선행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착한 사람이라는 덫. 방금은 사회 시스템 문제를 봤잖아요. 이제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개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착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우리를 묶는 덫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칭찬하고 미덕으로 여기는 그 착함이라는 게 사실은 어리석음, 다시 말해 멍청함에 가깝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걸 그냥 뒤집어 엎는 생각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까봐 내 진짜 생각이나 감정, 욕구는 꾹꾹 눌러 담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나는 싫은 소리는 잘 못해 라거나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양보해 본 경험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주장이 사용하는 비유가 정말 날카롭습니다. 당신의 그런 수동적인 착함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늑대들한테는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착함이 오히려 나쁜 사람들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는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총 3단계로 커지는데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상처받고 이용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두 번째, 나를 이용한 그 나쁜 사람들이 더 쉽게 더 잘 나가도록 내가 멍석을 깔아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악은 세 번째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데 나도 모르게 일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에서 시작된 작은 피해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대 바르게 사는 것. 그럼 어쩌란 말이냐? 무작정 착하게 사는 게 답이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제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착한 사람과 바른 사람의 차이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착한 사람은 어때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죠. 좀 수동적이에요. 하지만 바른 사람은요, 지식과 노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뭐가 진짜 옳은 행동인지를 선택합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르게 산다는 건 그냥 무조건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를 분별해내고 그걸 실천하는 것.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인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착함이라는 건 어른이 되어 평생 추구할 목표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거쳐가는 하나의 발달 단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7살까지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법, 즉 착함을 배우는 게 맞지만 14살부터는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는 법,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착함보다는 바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정말 놀라운 주장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4번째 섹션입니다. 진정으로 돕는 길. 그럼 이 바르게 산다는 새로운 철학을 우리 현실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예시들을 보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느껴져요. 바른 행동은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냥 굶주린 사람에게 밥 한 끼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이 사람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지? 그 근본적인 구조를 파고드는 겁니다. 범죄자를 그냥 감옥에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범죄자를 만들어낸 이 사회의 구멍은 없는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관계를 끝내는 것조차 결국엔 그 사람과 나 모두를 위한 바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이 마지막 경고는 정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그 어리석은 착함이 사회를 망치는 데 기여했다면 그 대가는 결국 피눈물이 되어서 당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내 선한 의도가 세상을 망칠 수도 있다니 정말 무서운 통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 우리는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질문은 훨씬 더 무겁고 또 날카롭게 느껴지죠. 여러분의 친절, 여러분의 선행은 정말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공범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